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네,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작년에 그 어려운 1학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작년 한 해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잘 지나고 났더니 드디어 2학년이 왔습니다. 큰 고민의 순간들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주변 지인 중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2,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올해로 15년째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계시면서 2017년생 닭띠 꼬꼬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한데요. 초등교사 이서연 선생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15년 차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늘 가는 학교지만 우리 아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어떠세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도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학교 이제 곧 들어서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될 텐데, 그 전에 아이랑 어떤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셨어요? 네, 저희 아이는 좀 불안도가 높아서요.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불안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이 좀 불안의 실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막상 가면은 별거 아닐 수 있다. 또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선생님들 안 무서울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아이의 불안감을 좀 낮추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갔을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좀 익혀서 보내야겠다 하는 것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이마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질이 많이 서툴러가지고 밥을 못 먹고 올까봐 엄마 마음에 네. 젓가락질을 열심히 연습을 시켰습니다. 중요하죠. 네. 네, 급식을 먹으니까요. 예. 자,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잘 맞는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기를 어떤 학부모든 다 바라잖아요, 우리가. 자, 지금부터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 전에 다 갖추고 들어갔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될 것들 많은데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죠? 그럼요. 네, 지금부터 이제 이 가정에서 함께 챙겨주시고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잘 적응하면은 또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에 이렇게 정착하고 안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아무래도 학습과 생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이 행복한 초등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초등 1학년 꼬꼬들이 꼭 익혀야 할 생활 습관. 저는 유치원에 있다가 학교에 오니까 수업 시간에 40분 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엄청 안 가고 자꾸 일어나고 싶어요. 수업은 40분인데 쉬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요. 수업 시간이 이제 40분 되는 게 사실 어른들도 네. 앉아있기가 힘든데 우리 꼬꼬들이 가장 큰 걱정인가 봅니다. 수업 시간 40분 앉아있기 힘든 우리 꼬꼬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40분 앉아있기 활동을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네. 연습을 40분이라면 아이들한테 꽤 긴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왜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라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라 푹 했습니다. 유치원 때도 아무래도 이제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에 그런 구분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와서 이 40분을 앉아 있는 거를 힘들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준비를 해 주시지만 이제 괜히 선생님 뒤에 이제 연필 깎으러 가도 되냐. 그리고 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갑자기 버리고 오고, 아프다고 해서 이제 보건실에 갔다가 오고, 이제 그게 한 번. 저희 아이가 보건실을 많이 갔대요. 그쵸. 이제 한 번 처음이 힘들지, 한 번 가보면은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해주시고, 수업도 빼먹고, 이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건실에 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40분이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단순히 오래 40분 동안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집중력을 갖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가족들과 연습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이들과 어떤 연습을 해보면 좋을까요? 40분이라는 시간이 좀 몸에 이제 배일 수 있도록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가족 회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보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은데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뭐 게임을 이제 컴퓨터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건 집중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던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잘 오랫동안 하는 건 집중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 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느냐가 집중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막 재밌고 아이가 원래 잘하던 거 말고요. 이제 책 읽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원래 하기 힘들어 숙제 했던 같은 거 그쵸? 40분 하고 네. 10분 하고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 아이들한테 아마 도움이 그건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물론 매번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한번 주말에 날 잡아가지고 우리 한번 40분간 가족끼리 같이 책 읽어보자. 아니면 40분간 우리 수업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것처럼 숙제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주말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볼게요. 이제 아내랑 저도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둘 다 직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스스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기다려줄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처음이니까 이제 부모가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어느 수준까지 저희가 기다려주고 지켜봐야 되는지 그 선이 좀 궁금합니다. 답답함을 못 참고 엄마 아빠가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꾹 참고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답답해도 꾹 참으세요. 아우 속 터져. 아 그래요? 참아야 하나요? 아니 확실히 이게 그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 다닐 때 비교했을 때 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샤워를 이제 혼자 하라 그러면은 꼭 이 귀뒤나 이런 데는 거품이 좀 남아 있기도 그쵸, 하고 이렇게 양치를 해도 안쪽은 좀 덜 닦은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아침에 옷을 빨리 입으라 그러면 약간 세워라 내워라 아직 잠이 덜 깨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좀 남편과 분업해서 아이의 아침 등교를 좀 도와주는 편이긴 해요. 그쵸. 엄마 아빠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갓 입학한 1학년 꼬꼬들에게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하는 일과 또 부모님의 확인과 챙김이 필요한 일, 이걸 좀 나누어서 네.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혼자 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조금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 이거를 구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웬만하면은 안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냥 안 도와준다. 늦게 쳐다본다. 네, 웬만하면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둔다. 근데 사실은 왜냐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가 우유만 하나 깔라고 해도 까다가 이렇게 그만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는 흘리고 뭐 보여요. 네. 5초 후에 저게 쓰러진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막아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그 빈틈을 채워갈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가 몇 명 되지 않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다 보니까는 계속 막아주고 이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 그나마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밥 먹고 씻고 자기 물건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혼자 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러려면은 최대한 더 일찍 깨워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여서. 일찍 깨워서 쉽지 잠이 않은데. 줄여지면은 또 일찍 자게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그 시간을 아이가 혼자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결국에는 좀 연습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간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은 아이가 그런 사소한 부분들 스스로 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이 정도는 꼭 그래도 부모님이 챙겨줘야 한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이제 계속 이제 어느 정도는 해야 해주고 싶어, 되느냐. 해주고 싶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학교에서 네. 뭘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안 가지고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의 아이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아이는요. 이거 왜 안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이 유형. 오, 너무 사실대로 얘기하네. 네, 두 번째. 그다음 엄마가 안 챙겨준 거는 이제 똑같아요. 근데 엄마가 안 챙겨줬는데요. 제가 전화해서요. 엄마가 지금 갖고 오고 계세요. 네, 스스로 어쨌든 방법을 찾았네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네, 그래도.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짝꿍한테 말해서 같이 쓰기로 했어요. 오, 그것도 네. 좋네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안 가지고 왔어요. 네, 이제 이거예요. 네, 그냥 이제 엄마한테 뭐 도움을 청한 건 아니고 친구한테 도움을 청한 건 아니고 이제 안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선생님께 드리는 건데,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단 이 일이 내 몫이 아니라 엄마 몫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가 최악이네요. 엄마까지 시켜가지고. 이건 네. 아니네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미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엄마 몫이 되었고, 이 말은 평소에도 거의 엄마가 주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계셨다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아이는 엄마께서 많이 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자라났고, 스스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를 딱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처리한 다음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자기 몫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직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을 덜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해주실 거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잘 가게 하는 거, 요거, 그리고 뭐 건강에 관한 거, 위험한 거, 이런 것들만 좀 잘 챙겨주시고, 웬만한 거는 아이가 혼자 하게 한다. 건강, 위험 빼고는 아이가 혼자 하게 한다. 저는 그동안은 제가 준비물을 많이 챙겨줬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없어지는 거나 빠뜨리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야겠네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혹시 선생님한테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는 엄마가 도와주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일들이 있나요? 엄청 많죠. 네. 이제 쉽게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는 뭐 뚜껑 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값 열어주세요. 뭐 친구가 뭐 놀렸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집에서도 많이 시켜주세요. 왜냐면 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선생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뭐 해주세요. 이걸 우리 아이가 요청을 특별히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뭐 반찬 더 주세요. 뭐 사장님한테 이제 젓가락 하나 더 주세요. 이런 걸 아이한테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과 부탁이 좀 자연스러울 수 그쵸. 있도록. 네. 뭐 도서관에 가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책이 없다. 그러면은 가서 사서 선생님한테 한번 네가 여쭤보고 와라. 근데 아이가 못 물어보면 그 책 못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용기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훈련을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 가서 이제 아이가 못 물어봐서 엄마가 찾아주거나 물어봐 주지 말고 이거 네가 오늘 물어봐야 이 책 빌릴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기회를 주시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학교에 와서도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좀 조금은 더 지금보다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기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생 꼬꼬 어린이들을 위한 얘들아 학교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애가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집에서는 말도 잘하고 하는데 밖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랑 뭐 다툴 때도 있고 양보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잘 대응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학기 초가 되면은 그때 그런 문제 있었어요. 좀 친구들끼리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 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서 걱정인 어머님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3월 달에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 유리한 편이 많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친구를 사귀는 골든 타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소심하고 마음이 여리고 부끄러움이 많고 하는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 봐 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친구들은 뭐 놀이를 제안하고 먼저 다가가서 질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좋은 팁인데, 소극적인 친구들한테는 소극적인 다가감 정도만 해도 좋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이거는 친구들이 왔을 때 야 우리 뭐 하자라고 하면 소극적인 친구들은 거기에 대답도 못하고 대응도 웃겨요. 못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다가 반응 없네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먼저 뭐 하자고 했을 때 그래 라고만 해도 반틈 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낄 수 있죠, 그룹에.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제안을 했을 때 그래 하고 반응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인사하는 거 정도는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그건 이제 깔아진 멍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활동하고 모둠 활동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소극적인 다가감이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무서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선생님께 사실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은 선생님도 좋아요. 와서 막 이제 앵기고 선생님한테 네. 이야기를 걸고 하면은 한 번이라도 관심이 가지고 사실 그렇지만은 또 소심한 친구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실 거는 사실 이제 아이의 앞에서 담임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하시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마음 놓고 험담을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니네 담임 선생님 왜 이러신다니? 이렇게 하면서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앞에서 행동을 할 때도 엄마가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래도 하나라도 찾아서 해주시기를 아이한테도 좋고 학교 생활을 하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고생했어 한마디도 아이한테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를 막 해주시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마음의 먼지들이 잔뜩 또 쌓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아니면 선생님하고도 속상한 일이 생기면서 이렇게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올 때 그 먼지들을 가정에서 툴툴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툴툴 털어낸다라는 게 그냥 엄마한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속상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엄마가 그랬어? 엄마도 그랬었어. 근데 여기에서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엄마한테 말한 건데 이렇게 큰일인가? 큰일인가? 엄마한테 나중에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엄마 걱정하실 것 같은데 엄마가 뭐 따지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이제 말하는 거에 과하게 반응을 하시고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그렇죠. 대해야겠군요. 예. 그냥 그랬었어? 엄마도 그랬어. 속상했겠다. 이렇게 하고 덤덤하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먼지를 마음의 먼지를 터는 대화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알려주신 부분들 이외에 혹시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것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학교를 처음 보내시고 나서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가장 크실 거예요. 이제 불안한 마음 속에는 좀 믿음이 부족한 마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정말 다 잠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시는 만큼 성장을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 빈틈 많이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많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도움됐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